지난달 120여 명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됐던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11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가 1,800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모레 발표됩니다. 탈레반이 대규모 사면령을 발표하고 여성 앵커와 대담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곧 본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다며 동맹국 불안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1시간여 대치 끝에 무산됐습니다. 강릉에선 시간당 50mm에 육박하는 게릴라성 호우로 침수와 낙석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강릉에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내린 비에 KTX 강릉역안은 물에 잠기기도 했는데요. 강원 영동엔 내일까지 최대 150mm 넘는 큰 비가 오겠고 주말엔 전국에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법적인 책임은 피하면서 지위와 고액의 급여만 챙기는 총수 일가의 미등기 임원 등재,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기업 경영의 투명한 지배 구조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이런 관행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대문 구청장만 4번째인 유덕열 구청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유 구청장의 최측근이 최근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이 이틀 만에 2조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경기 김포에 있는 학원 수십 곳은 관할 관청의 황당한 실수로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구들과 캠핑을 간 고등학생이 저수지에 빠져 숨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새벽에 몰래 영업이 중단된 오리배를 타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9살 여자아이가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귀여워서 만졌다며 오히려 큰 소리친 이 남성은 알고 보니 유사 전과까지 있었지만 24시간 만에 다시 풀려났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걸 막기 위해 주택가 곳곳에 CCTV를 설치했는데 정작 CCTV로 투기 현장을 적발해도 과태료를 물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UBC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자산 양극화 문제를 살펴봅니다. 코로나 이후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고소득층의 자산은 크게 늘면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팀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로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를 끼쳤다며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렸는데 추가 기소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지난 1920년 일제와의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고국에 안장됐습니다. 장군의 유해 안장식은 오늘 오전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안장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